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기사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만 달러 향해 지금 움직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S&P 500의 상관관계가 약화가 뚜렷해졌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미 대선 민주당 경선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친암호화폐 주자가 전무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차기 총재가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전 재산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고래가 이더리움의 대량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들부터 볼 텐데요. 우선 그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지금 현재 9,060달러 선, 60에서 50달러 선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금 9,000달러대를 다행히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서 상승되는 단기적인 상승이어서 그 의미가 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50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 맞다가 그 저항선을 뚫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어서 지금 현재 이제 9,000달러대에서 안정화가 되거나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좋은 전망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RSI도 60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과매수 국면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정확하게 지금 200의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이 플래그 패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형태로 상승 추세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었고요. 이 가격대를 이제 어디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가 지금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위에 저항선으로 머물러 있는 이 9,200달러 선,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이 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힘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RSI도 방향을 틀어서 이제 상향으로 지금 방향을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에는요, 이 21주 이동평균선 아주 중요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주봉상으로도 지금 21주 이동평균선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이 위쪽에서 마무리한다면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면 그 또 다시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려면 추가적으로 이 절반 이상은 최소 올라와 줘야지 조금 안정적인 선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향해 움직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는 뭐 꼭 1만 달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 이제 세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재 세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인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인도 대법원이 전일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킨 인도 중앙은행의 2018년 조치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인도뿐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지금 특근법이 통과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 그 호재의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 한국에서 이 국회가 특검법을 승인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분명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호재로 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증시 급락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연출하던 이제 증시가 이날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랠리의 배경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패닉 모드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FXTM의 분석가 루크만 오트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아직 2020년 기업의 수익에 미칠 전면적 영향을 모르는 상태다. 미국 기업들이 제로 수익 성장을 기록한다면 다행일 것이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의 하락과 이제 이 반비 상관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반대로 많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죠. 증시와는 좀 반대로. 근데 최근에는 또 그 상관관계가 뭐 같이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식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도 비트코인에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자, 우선 이 두 번째 호재 뉴스라고 하는 이 특검법 개정안인데요. 이 한국 국회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후 1년 뒤인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은행 등 이 금융기관에 부여하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해 6월에 내놓은 공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영향력이 이제 미쳐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확인 및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이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 가이드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우선은 암호화폐 업계는 이게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법적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건 이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명칭을 명확하게 이제 지정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뭐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을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뭐 여러 가지 그 명칭들로 불렸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명칭을 명확하게 한 가지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명칭은 이제 가상자산으로 확장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이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의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화 그리고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면 그 암호화폐 업계도 옥석가려지가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중소규모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실명 확인 계좌의 경우 지금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총 4개 거래소만 발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명 계좌를 인증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연 도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자격 요건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 3월부터는 이 시행안이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금, 그리고 S&P 500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오랜 시간 이제 계속 되었었는데요. 해당 주장이 현재 이 경제 위기나 이 정체적 대립 관계에서 금과 S&P 500 지수에서 상관관계를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 모든 상품과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마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폭락하면서 이 상관관계 또한 약화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까지 폭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 상관관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란과의 관계, 미국과의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세를 따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치를 나타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증시와 함께 이제 같이 급락하는 양상들이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과는 또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관관계가 많이 깨졌죠. 지금 비트코인과 금의 1개월 동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 상관관계성이 53.4%였습니다. 최근에 가장 높이 상승한 게 하지만 며칠 동안 거의 절반 수준인 33.6%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S&P 지수와의 상관관계 지수도 더 이제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최고치 28%를 기록한 후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최근 상관관계 지수가 마이너스인 0.2%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와도 많이 상관관계가 많이 역으로 이제 되는 거죠. 최근에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만 보더라도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58%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우려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모두 폭락을 했는데 근데 그 폭락 양상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증시,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꼬여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상관관계가 완전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자체가.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인데요. 우선은 유르비스코의 지금 분석입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선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고 있고요. 근데 헤드가 두 개입니다. 이 쌍바닥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 지지를 받고 8,970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이제 9,500달러와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10,000달러까지 상승을 이 전고점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세 파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꼭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BOTJ211의 분석인데요. BOTJ11은 이제 교과서적인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하락세와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다가 기발 패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저형적인 패턴, 교과서적인 패턴이 나왔다. 여기서는 이제 엣지형이 나왔고요. 그래서 엣지형, 플래그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000달러 선의 이제 저항선을 보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다음에 8,900달러 선, 8,800달러 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세 10,000달러, 11,100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단기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블룸버그 대선 후보였죠. 이번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경선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경선 후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경선을 지난 이제 14개 주에서 경선을 치른 결과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성적을 내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인데요. 본래 블룸버그 전 시장은 중도 대표 자리를 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경합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이 14개 주 가운데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전 시장은 결국엔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성명에서 석 달 전 나는 이 도널드 트럼프를 꺾기 위해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오늘 같은 이유로 레이스를 중단한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 뒤에서 힘을 합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블룸버그를 또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래전에 블룸버그에게 10억 달러라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체면을 세우고자 조 바이든의 선거운동에 돈을 쏟아붓겠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실제 경선 준비도 이제 짧았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후보 주자 중에서 가장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두 명,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와 그리고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 두 명이 지금 경선에 하차함으로써 이 친암호화폐 인사들 모두가 지금 사퇴를 하는 주자가 전무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에 앞으로 이제 이 진보 서양의 샌더스와 이 중도 서양의 바이든이 아무래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차기 총재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전 재산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모든 재산을 잃을 각오를 하라라고 진지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국 중앙은행의 영란은행 차기 총재로 내정된 앤드류 베일리라는
사람이 영국 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그 무엇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앤드류 베일리는 모두 우려하는 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한다면 자산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이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외재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내재 가치는 전혀 없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유행한 것도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앤드류 베일리라는 사람은 지난 1985년부터 영란은행에서 근무를 했고 2004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최고 재무 책임자,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총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재정청의 청장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영국 여왕의 승인으로 지금 이 영란은행 총재로 이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영란은행 총재 이 마크 카니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리브라와 같은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이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은 오히려 뒤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고래가 이더리움이 대량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센티먼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이더리움 고래가 현재 이더리움을 비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센티먼트의 트윗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상당한 양을 소유하는 이 고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이더리움의 극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의 높은 비율로 다시 축적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센티먼트는 그러한 고래의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지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맞지만 상승의 기간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래들이 매수세를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래들은 절대 가격을 높이면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가격이 안정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기 원하지, 이 높은 가격에 사는 거는 이 고래들에게 오히려 손해죠. 그래서 고래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매수를 하지, 단기적으로 이게 뭐 급등하는 걸 보고 사는 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고래의 자산 매입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오픈소스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하이퍼레저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월마트는 IOU 테크놀로지, 클리어, 탄잼 등 7개 회사와 함께 이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의 신규 회원사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레저라는 곳은 이 2016년에 리눅스 재단 주도로 출범을 했고요. 이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금융 및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타 플랫폼과 달리 이 사물 인터넷, 물류, 제조, 기술 등 여러 산업에 도입 가능한 기술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IBM, 인텔, JP모건, 오라클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활용에 가장 앞장선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 푸드 트러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품 공급과 유통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유통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